성과급이 그러면 회계법인보다 많은 편인가요? 확실히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증권회사는 결론적으로 일만 잘하면 된다. 반갑습니다. 회계사가 찾아가는 회계사 세 번째 시간. 오늘은 삼정회계법인에 있다가 증권회사로 이직한 이회계사를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저는 국내 대형 회계법인에 있다가 증권사의 부문으로 따지면 IB 부문이죠. 이직한 이회계사라고 합니다. 이회계사. 본인의 요청상 얼굴은 공개가 안 되는 점. 지가 되게 대단한 사람인 것 같아요. 여기 얼굴은 공개가 안 되는 점 미리 양해 말씀 부탁드리고요. 왜 공개를 안 하는지 좀 이것만 말씀해 주세요. 사실 제 자신보다는 이제 회사에 대한 뭐 이슈, 어디 회사 출신이다 이러면 그게 노출이 될까봐 약간 그런 거고. 알겠습니다. 몇 년도에 합격하셨죠? 저는 이제 13년도에 합격해서 14년도에 이제 14년도 9월이 이제 입사 시즌이니까 그때 입사했습니다. 회계법인에 몇 년 있다가 그러면은 증권회사에 이직한 거예요? 제가 회계법인 연차로는 4년 차니까 만으로 한 3년 6개월 있을 때 이직을 했습니다. 왜 증권회사로 이직을 하셨습니까? 이게 사실 이때 3년 6개월 정도 됐을 때 내가 이직하겠다라는 생각은 어느 정도 있었고요. 뭔가 저의 이제 개인적 성향이 일반 제조업 이런 것보다는 금융계에 좀 발을 들이고 싶다라는 게 증권사였습니다. 회계법인에서 증권사로 이직하는 경우도 은근히 있긴 한데 회계법인 업무랑 지금 하고 있는 업무랑 좀 차이를 말씀해 주신다면? 가장 큰 차이라고 하면은 이제 자금을 다루냐 다루지 않느냐가 가장 큰 차이인 것 같고요. 일단 회계법인에 있을 때는 회사에 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그거에 대한 맞냐 아니냐에 대한 검증. 증권회사는 약간 다른 거지. 물론 그런 실무적인 일도 있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일의 목적 자체가 자금을 대고 거기에 대한 수수료를 받는 형식을 취하는 게 증권사의 대부분의. 증권회사 내에서도 그래도 본부가 많잖아요. 네. 그 증권회사의 본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증권회사는 크게 이제 WM하고 이제 IB 부분으로 나뉘게 됩니다. WM 부분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증권회사입니다. 주식을 주로 다루고 매매 처리하고 만약에 돈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돈을 증권회사에 맡겨가지고 운영을 한다든지 그런 쪽으로 보시면 돼요. 그리고 또 IB 부분은 많이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멋있어 보인다. IB라고 그러면 학부 때 IB 이러면 되게 멋있어 보였죠. 그렇죠. IB라고 하면은 뭔가 대단한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약간 그런 점으로 인식이 됐는데 사실 와보면 또 여기도 사람 사는 것입니다. 그냥 그렇게 대단한 것도 아니고 플레임이 이제 인베스트먼트 뱅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거를 투자를 해서 거기에 대한 이유를 남기고 수수료를 취하는 게 가장 큰 목적이 있고요. 그래서 보통은 우리가 생각하는 금융기법은 굉장히 다양합니다만은 그 금융기법에 따라서 각각의 IB도 분야가 나누어져 있습니다. IB도 자기 돈을 투자를 하는 곳도 있고 아니면 남의 돈을 투자를 하는 곳도 있고 그리고 또 정통 자본시장의 그 두 분류가 주식과 채권이지 않습니까? 저는 지금 채권. 채권 부분 담당해서 채권 그러면 조달본부? 그렇습니다. 궁금한 게 조달할 때 저는 규모 되게 이런 거 좋아하거든요. 최근에 했던 가장 큰 자금 조달 규모는? 한 1조 정도? 1조. 사실 그 돈이 있는 건 아니고 증권사는 도관의 역할을 하는 거니까 그 돈을 먼저 주고 다시 받는 형식으로 해서 그 수수료를 취하는 형식을 하긴 하는데 어쨌든 금액 단위는 굉장히 크죠. 1조면은 BP는 말씀해 줄 수 없는 부분인가요? 수수료에 대한 BP 말씀이신가요? 네. 수수료에 대한 BP는 굉장히 좀 민감한 상황이어서 알겠습니다. 카메라 끄고 나중에 저는 혼자 듣겠습니다. 성과급이 그러면 회계법인보다 많은 편인가요? 확실히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회계법인이면 연봉을 많이 올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본급은 조금 작은데 전체 성과까지 다 합해서는 제 직급에 있는 회계법인의 동기들의 이상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증권회사는 결론적으로 일만 잘하면 된다. 그러면은 증권회사에 이직하신 거 만족하십니까? 만족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회계법인에 있었어도 밖의 세상에 대한 경험해보고 싶은 호기심이 굉장히 많았을 거기 때문에 여기에 옮기게 된 거는 절대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럼 앞으로는 계획이 어떻게 되세요? 제가 좀 더 여기서 1, 2년 정도 스스로도 연말을 해야 될 거고 앞으로는 자산운용사나 아니면 PEF나 그런 쪽으로 나아가 보면은 또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물론 같은 증권사에 다른 사이드도 있을 것 같습니다. 같이 일하는 증권회사의 동료 중에 회계사들 많나요? 회계사들이 은근히 있습니다. 있어요.
대형사는 굉장히 많은 편이고요. 뭐 소형사도 한 명씩은 다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 회계법인이 있을 때 지한성 회계사는 어떤 사람이었나요? 친절한 형 같은 느낌? 네, 굉장히 친절한 느낌. 그리고 좀 약간의 얍삽함? 마지막으로 공식적인 질문이 하나 있는데 회계사로서 행복하십니까? 행복하냐 안 행복하냐 둘 중 하나로 나뉘자면은 행복하다고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회계법인에 있을 때는 모르는데 회계사 자격증이라고 하는 게 밖으로 나와보면은 이 자격증의 가치는 생각보다는 굉장히 파워풀합니다. 생각보다 더. 네, 이 자격증을 갖고 있냐 갖고 있지 않다는 거에 따라서 명함을 주고받을 때도 이 사람이 숫자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냐 아니냐가 굉장히 분명하게 나뉘게 됩니다. 만약에 회계사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이 회계사 자격증을 따는 게 엄청난 부귀영화를 가져다주지는 않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최소한의 마지노선 보장해 드린다는 겁니다. 먹고 살 수는 있다. 네, 먹고 살 수는 있다 이런 거죠. 오늘 인터뷰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증권회사에 다니는 이회계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요.